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모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어젯밤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이번 이제 국군의 그 행사, 시가 행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축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야말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시켜버리겠다. 핵으로 공격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 종말 얘기는 김용현 장관도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도발할 때 즉각 끝은 정권 종말이다. 이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김정은이하고 둘 다 제가 논평을 요것들이 지금 겁먹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발의 강도, 비난의 강도가 이 과거 김정은이의 스타일로 볼 때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문재인한테는 삶은 소대가리한테 못하다. 뭐 멍청이다. 이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자, 그래서 겁에 잔뜩 질린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는데, 오늘 국방부가 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보면 제가 평가한 것 마찬가지로 이 불안의 발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미 양국이 그야말로 정권을 끝장내겠다. 그리고 이 미군이 우리는 핵을 없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 확장 일체형, 한미 일체형 확장 전략에 따라서 요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강한 그런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 안보 문제를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반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이 방위비 협상이요,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내게 되어 있게 이제 합의가 봤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과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바이든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 해리스가 들어서면 이 방위비 협상 이 타결 내용이 준수가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트럼프는 막무가내가 아니라 지 멋대로 조약까지도 다 파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방위비 협상 내용이 지켜질 것이냐, 여기에서는요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걸 가지고 또 잘했다라고 하는 측과 잘못했다라고 하는 측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저는 뭐 파기될 때는 파기된다 하더라도요, 아니 뭐 도둑 무서웠고 뭐 무서워서 못 담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일단 국가 간의 합의서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타임리하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위비 협상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문재인이가 오늘 더 수원에 가서 난리가 났대요. 김동연이하고 짝짝꿍하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왜? 김동연이는 계속해서 반 이재명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경기도에는요, 친명, 비명, 그러니까 친문 비명 인사들이 쫙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민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 1시간 반 동안 토론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이제 중도표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이재명에게 맡긴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차피 지금 망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 결정 능력을 상실한 이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면, 이런 정당이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으로 볼 때요,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일찍이 내년부터 아예 폐지시켜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할 거냐 유예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만 여러 번 의총을 했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그야말로 수권, 야당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소재가 되는데, 요거를 지도부에 맡겼어요. 지도부는 이재명이가 뭐하는 꼭두각시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김용현 장관이요, 오늘요 한미 연합사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방문을 해서 지금 이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단단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령관으로부터 이 폴 로케머라 이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를 또 받았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측강 끝, 요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는 fight tonight, 이 정신, 요 캐치프레이즈가 일종의 이제 한미 연합 능력의 기본적인 상징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어요. 이제 오늘 김용현 장관이 오늘 이제 연합사를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 순시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 브리핑을 받고 연합사령부로부터 얘기한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는 자비는 없다. 그리고 도발하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그리고 fight tonight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요, 연합사, 이제 한국 작전 전략사령부가 이제, 왜냐하면 핵 문제에 대비해서, 핵전에 대비해서 전략사령부를 신설했잖아요. 이 전략사령부가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핵심 전략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합사하고 긴밀히 협력하라.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우산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미 간에는 일체형 확장 억제, 지금 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우주전, 전자전, 요런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공군작전사령부하고 육군 지단작전사령부도 잇따라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 그리고 도발 시에는 도발 원점과 지원, 그리고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하라. 예. 자,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에는 핵 투발태기를 무력화하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대응을 못해갖고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훈련과 전투 장비 숙달을 통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부대가 돼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또 어제 심야 성명을 내놨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을 직접 괴뢰라고까지 이제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에 따른 초조감과 불안감의 발로다. 예. 자, 그리고 북한, 이제 우리 이번에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군 무용을 전 세계에 과시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 주민들이 볼까 봐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요, 북한이 핵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절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김여정이가 내놓은 그 성명문의 핵심을 보면은요, 들깨무리의 힘자랑이냐, 신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이냐, 이런 제목으로 남업을 내가지고 시가행진과 관련해서 허무한 광대극이다. 그리고 핵 보유국 앞에서의 졸망스러운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정은의 경우에는요, 핵 사용 기도 시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예, 요렇게 반발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그 수위의 이런 이 반박 성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지금 안보 관련,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 주한미군의 한국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도 분담금이 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보다는 8.3%가 들어서 1조 5천억 대의 지금 분담금이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액수는요, 이 트럼프 1기 때 대비
일기 때 5배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트럼프가 요구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시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들어서면 요 분담금 이 협정, 요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아니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은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안보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해왔죠.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파기를 위협하면서 분담금을 대대적으로 늘려라.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방위 분담금 증가율이 6.2%인데, 여기에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 비용 증액 이 상승분을 반영했다. 그래서 2014년도보다는 이 9차 협정인데 5.8% 높고, 그리고 2019년도에 10차 협정 8.2%하고는 비슷하고, 2021년도 협상보다는 13.9%보다는 낮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은 이래 6년 만에 50%가 증가했어요. 1조 5천억 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있다. 뭐냐? 그동안에는요, 이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국방비 증가율은 지금 연평균 보통 4%대인데, 이 국방비 증가율을, 그러니까 4%를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방비 증가율 대신에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에 이제 2%대밖에 되지 않죠. 이게 절반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5%로.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비상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증가율 상한선은 5%를 도입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자산에게 대해서만 미국 자산의 수리 정비 여기에 대해서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외 미군 자산의 정비를 지원해 온 관행 요거는 없앴다. 예. 그리고요, 또 군수 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 계획서 제출 요건을 갖다가 미리 신설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또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지원 분야 5개년 사업을 미리 딱 내놓으면 이 분담금을 이렇게 늘어나가면 되겠구나.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측 가능성을 5년 단위로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트럼프는요,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협정들을 국제 조약들을 싹 다 폐기했어요. 이란 협정도 폐기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폐기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기 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 미군의 분담금을 늘려라. 예,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협상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예. 자, 대선 전에 꼭 타결해야 됐으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리 이렇게 협상안을 정부 차원의 협상이잖아요. 미국과 한국 국가 차원의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새롭게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요런 그 협정을 파기하는 데 따른 이 외교적 부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협정을 지지하는 이 전문가 그리고 이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트럼프 이런 일기 때는요 5배 증액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안보 관련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이제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얘기를 하겠는데, 자, 문재인이가 오늘요 경기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자, 그런데 요 문재인은 이제 방문한 것이 왜 정치적으로 파장을 낳고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느냐? 저는 굉장히 강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요, 지금 오늘날 경기도는 누가
받고 있느냐? 김동연이. 김동연이는 이재명의 모든 정책, 25만 원짜리도 그렇고요. 기본소득 시리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의 날을 세우는 사람이 김동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경기도의 중요 보직들은요, 친문과 그 다음에 친노 세력들이 싹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느냐? 친문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전해철이가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인, 그러니까 김동연의 입은 누가 맡고 있느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이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권 비서실장은 누구냐? 비서실장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무석 김남수는 누구냐?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회조성 비서관을 한 사람이 정무수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행정 1, 2 지사, 부지사, 그 다음에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친문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정책수석이 이제 신봉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노무현 때 행정관, 그리고 강권찬 기획경기수석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문재인 때 시민참여 비서관. 그리고요, 강성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이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산업통상 비서관. 그리고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기후환경 비서관. 그리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누구냐? 문재인 청와대 때 경제보좌관. 예, 주형철이가 이제 바로 이게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잘 아시겠지만 K런 벤처스, 요 회사에 280억 원의 자금을 준 사람이 바로 주형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벤처,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나서 경제보좌관으로 간 친문 핵심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경기도를,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로 완전히 포진되어 있는 경기도인데, 여기를 문재인이가 간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이가 앞으로 대선이 되면 이거 이재명이가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문재인과는 아주 출생부터 피가 다르잖아요. 예. 반명이잖아요. 예, 문재인은.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경기도까지 갔다 방문했다. 이거는요,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 전면전 선언이랑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 김동연은요, 이 문재인 혼자 간 게 아니고 김여성이 같이 갔어요. DMZ 꽃차, 그리고 대성마을 햅쌀, 그리고 장단 백목, 콩종자인데, 요거를 선불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경기도 방문해서 끝난 게 아니고 면담을 마친 뒤에 광교 호수공원에서 산책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오늘 왜 수원을 갔느냐? 오후 6시부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4 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열려요. 여기에 이제 이해찬, 한명수, 김부겸, 우원식, 조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석하는데, 요 장소를 왜 하필이면 수원에다가 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경기도를 가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14 남북 공동선언 요 기념 행사가 수원에서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간 거야.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수원에다가 미리미리 선점을 해놓은 것이 장소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직원들이 그 다음에 하트, 수기 환영해요, 이런 피켓을 두고 환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서 이 꽃을 줬는데 꽃에는요, 라벤더하고 올리브가지, 그 다음에 카모파일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야,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늘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여러분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문다혜가 이제 이 핸드폰 포렌식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문다혜 포렌식 측의 포렌식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다혜 소환도 임박해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금투세 도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요, 서너 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 또 1시간 40분이나 경론을 벌였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의총을 서너 번씩이나 하면서도 결론을 못 내려? 이게 얼마나 무능한 정당이냐. 왜? 이재명 눈치만 보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의 하수인,
식물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일극체제가 아니라 식물 정당이에요. 논의 구조가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논의 시스템이. 자, 그래서 16명이나 발언이 나왔는데도 결론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당 지도부에 일임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유예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유예하는 게 좋다. 유예하는 게 좋다. 왜? 이거를 갖다가 늦추니까 개딸들도 난리가 나고, 개미들도 난리가 나고, 예. 그 정도로 민감한 이슈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당은 일찍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유예 쪽으로 방향을 이제 정할 것이다. 예, 요런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은요, 페이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저런 기회에 유예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자, 그래서 이 금투세 돌 문제를 가지고 개딸과 개미들한테도 혼나고, 이 개딸들도 이재명이를 직격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예. 자, 그래서 금투세 유예가 되면 그야말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 개딸들 플러스 알파, 이 세력들의 또 이 폭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래저래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문제까지도 거론되니까 이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재명 지도체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